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의 아파트 값이 106곳 중 105곳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얼어붙고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규제 지역 106개 중에서 전주보다 아파트 매매가가 오른 곳은 충남 논산시가 유일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일제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경기 광주시와 양주시는 0.38%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인천 연수구도 0.37%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파트 전세 가격의 경우 서울의 25개구 자치구 모두 5주 내내 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에 나타나는 집값 하향 추세가 조금 더 계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하나의 투자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투자처 좀 알아보고 요즘 같은 좀 부동산 시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중장기적 플랜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통시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제가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좀 올려놓게 했는데 이것까지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일단 기본적인 틀만 말씀드리면 자, 과거에 우리가 시장이 있었죠. 이제 70년대, 80년대 계속 시장이 있었고 90년대 계속 시장이 있었는데 자, 이 시장이라는 게 많이 과거보다는 많이 좀 하락세를 걷는 그런 시장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할 겁니다. 예전에 보다 시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적을 거고 물론 지금 명절을 계산했을 땐 또 시장 가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온라인으로 또 쇼핑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장보기도 하고. 자, 그에 맞춰서 과거에는 이 시장이 오래된 낙후된 시장들을 이제 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현대화 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시장 과거에는 무선을 써야 되는데 뭐 위에 천장 지붕을 만들어 놔가지고 비가 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어떤 부지를 일반적인 부지나 또는 지하를 개발을 해가지고 주차 시설을 확보하거나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화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시장들이요. 근데 이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대형 마트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이제는 그런 현대화 사업이 벗어나서 아예 이쪽 전통시장을 아예 개발해서 차라리 주상복합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어떤 주거지역 개발하는 부분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뭔가 틈새 시장 또는 주택수 잡히지 않는 투자처를 발견하려고 할 때 이 전통시장을 또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 좀 괜찮은 부분이고요. 자, 지금 이거 기준은 지금 조례로 기준 말씀드린다. 서울특별시 조례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이 아닌 가장 중요한 전통시장 특례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용되고 이거는 지금 조례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공청회하고 뭐 다양한 내용도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자,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뭐 400% 이하의 용적률이 전통시장일 때 기준입니다. 전통시장 기준이고요. 시장 정비 사업 중에 전통시장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있고 준주거 같은 경우는 450%, 또 중고하면 400% 이하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보통 시장하면 옛날에 있는 시장들을 보면 상업시설, 상업지역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실제 주거지역에 시장이 위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에 대치동이 있죠. 대치동에 남서울 종합시장이 있습니다. 남서울 종합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되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남서울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주거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400% 이하로 이제 용적률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자, 이 남서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시공사 선정이 돼서 21년도에 포스코가 한 630억 정도 수주할 정도로 이미 전통시장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지금 뭐 다양한 지역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용적률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용적률 대비했을 때 전통시장 같은 경우 용적률이 좀 더 높게 적용이 된다. 그거를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뭐 용도 지역 안에 용적률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청장이라는 표현은 이제 서울시다 보니까 구청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경기도나 뭐 광역시는 또 명칭은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용적률이고 이 같은 경우도 뭐 준주거 지역 보면 뭐 전통시장 용적률은 뭐 500% 이하로 뭐 할 수 있다. 시장 정비 사업 뭐 심의 가결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 지역 내에 보면 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와 있는 거 있고 뭐 주택 재개발 사업에는 뭐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뭐 시간상 제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냐 그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역사 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뭐 800%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영등포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다양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가젤 루타운의 가젤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호 리첸시가 들어오죠. 모래내 시장, 서울시장. 과거 제가 이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루타운 이야기하면서 이 가젤 구구역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개발되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영등포 같은 경우에 보면 말씀드리면 영등포 구청 내에 사이트를 갖고 왔습니다. 영등포 구청 내에 출처를 갖고 왔고요. 영등포 구청 내에 보면 시장 재건축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구청의 주택과 관련돼서 들어가 보면 이 주택 재개발 재건축 중에 시장 재건축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시장 지금 재건축 현황이 나오는데 하나가 지금 양남시장이고요. 하나 영등포 기계상가입니다. 자, 이 양평동에 위치한 영등포 기계상가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다 아까 여긴 지금 구청에서는 업데이트 되진 않았는데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양남시장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실제 사진 갖고 와보면요. 자, 양평동입니다. 양평동이고 영등포 양평역에서는 한 도보 한 7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대로에서 건너가면 바로 목동이 나옵니다. 목동 오목교가 나옵니다. 그 오목교가 나온 지역인데, 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영등포 종합 기계상가라 나와서 영등포 기계상가라는 건물, 이 갈색 건물이죠. 자, 어떻게 보면 옆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 이 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자, 준공업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자, 이 어떻게 보면 기계 상가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장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부시고 개발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 이런 식으로 중 S클래스인데 이 주상 복합으로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상가가 들어오고요. 밑에는 주상 복합으로 건물이 완전 바뀌었죠. 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인 주택으로 해서 뭐 빌라를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분명 빌라 투자를 해가지고 뭐 향후에 아파트를 기대하시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 재건축을 좀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를 투자해서 향후에 또 재건축 바라보거나 또는 어떤 뭐 노후된 주택을 투자를 해가지고 재개발을 바라보시거나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시장 재개발이나 시간 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용적률이 높은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재 시점. 자, 현재 시점 시장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나중에 준공이 되고 등기를 이전을 할 때는 이제 갖고 오겠죠. 그때는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이 시장 재개발이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가격이 많이 상승하겠지만 초기 진입했을 때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이 시장이라는 지역들이 상당히 노후된 지역들이 있고요. 딱 가보시면 여기는 시장이 장사가 잘 안 되네? 눈에 보이죠? 여기는 개발이 안 되네, 됐네. 이거는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포인트 잡았을 때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뭐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뭐 기계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지상 24층, 지하 4층부터 24층에서 용적률 딱 나왔죠. 400% 거의 채웠죠. 400% 채워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두 개 동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기본적인 포인트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추진위가 2005년 승인이 됐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뭐 경계 침체나 그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착공이 다 완료돼서 결국은 최근에 작년이죠. 그 준공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상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하나가 양남시장입니다. 양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모습입니다. 로드뷰에서 이제 사진 갖고 왔는데, 자, 이 뒤쪽이 이제 영등포 쪽, 이제 이쪽이 좀 영등포역이나 이쪽 영등포 시장 쪽에 이제 뒤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양남시장은 이 건물 지금 현재 보면 펜션 쳐져 있죠. 그 영업한다 되어 있는데, 자, 이 모습도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 자, 먼저 조감도.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아까 지금 잘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펜스가 쳐져 있고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지금 아예 지금 안에는 철거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시장 재건축이나 뭐 시장 재개발, 전통시장 재개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이 정비사업 같은 동의 요건이 좀 적습니다. 자, 5분의 3 정도 이상만 되더라도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통 동의율 때문에 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동의율 때문에 막힌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5분의 3이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장 정비사업 조화서를 등기 시 시공사 선정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재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전통시장 특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워낙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 또는 뭐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또 관련돼서 좀 장기적인 내용 좀 설명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하시면서 좀 도움받으시면 아무래도 아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알짜배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내 돈이 좀 적게 투자하는 게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투자하신다면 또 성공적으로 안전한 투자 가능하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전통시장 개발 사업에 대한 포인트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 짚어드렸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주택수 그리고 투자 금액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는 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만 또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상담 받으신 이후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한번 잘 꼼꼼하게 분석하신 이후에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소리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은요, 끝번호 028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천구 시흥동 금강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집값이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거든요.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이 아파트의 전망 그리고 매도 타이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으로 가볼게요. 자, 이사님 이 아파트 어떨까요? 일단 한번 입지랑 그다음에 요즘 현재 지금 가격 분위기 좀 보고 그다음에 뭐 호재까지 체크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일단 세대수 같은 경우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계동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85세대 되었습니다. 185세대로 지금 101동 하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가 집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계동으로 돼서 단지가 좀 대단지가 아니고 한계동 나홀로 집이라는 거는 좀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세도 한번 볼게요. 호갱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호갱로로 들어가 보니까 최근 뭐 실거래가가 6억 3,500이고 매물 가격 평균이 6억 4,500입니다. 자, 일단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용적률도 상당히 좀 많이 이용을 했고요. 329%인데 실제 지금 세대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근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근 거래량, 그나마 좀 옆에 단지 25평짜리이긴 한데 보면 여기도 거래량 같은 거 봤을 때 좀 가격이 지금 변동이 크진 않습니다. 가격이 확 오르는 것도 없었고 과거에 뭐 21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전반적으로 오르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내용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시세 볼 때 세대수가 적은 집들 보면요, 자,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오르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저층이 거래가 하나가 되면요, 당연히 만약에 여기 세대수 한 1000세대 돼요. 1000세대 되는데 거래가 한 달에 그러면 3개, 4개 또는 뭐 많이 될 땐 10개씩 뭐 매매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층 같은 경우는 좀 더 저가에 팔릴 거고 또 고층이나 또는 새롭게 리모델링, 내부 리모델링 하면 좀 높은 가격에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평균값이 내는데 세대수가 적은 경우에 당연히 저층이 매매가 됐다고 하면 좀 더 당연히 낮은 가격에 잡히는데 거래량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당시 시기에는 이 시세가 실거래가가 찍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너무 보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좀 다른 비슷한 지역의 세대수 많은 지역들 거래량과 비교 분석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팁을 드렸고, 자, 이제 안에 좀 다시 한번 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금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185세대 중에서 16개 매매가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 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기 지역이 지금 여기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질 수는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 보인다. 뭐 지금 뭐 집값이 전반적으로 뭐 빠지고 있다, 뭐 어렵다 하는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서울에서 이 정도 금액의 아직은 가격대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솔직히 웬만한 지역도 보면 뭐 강서가 됐든 저쪽 강동이 됐든 다 10억 넘죠. 자, 상대적으로 이 정도 금액에 좀 이 정도 좀 6억대에서 뭐 7억 언저리 좀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포인트 잡으실 때 뭐냐면 지금 이 신안산선, 자, 신안산선이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지역에 신안산선 뭐 바로 걸어 다니는 운동 삼아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또는 마을버스나 타고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금천구 지역의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1호선이죠. 자, 그것도 1호선도 자주 다니는 뭐 인천행이 아니고 자주 잘 다니지 않는 뭐 신창행, 뭐 서동탄 뭐 그쪽 라인 다니는 거죠. 자, 이 금천구청역이나 독산역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고 이 위쪽으로 가려고 하면 자, 뭐 신대방이나 뭐 구로디스단지 이용하기도 쉽지가 않죠. 자, 하지만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예 지하철 이용이 쉽지가 않은 지역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에 대한 호재는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서울이라는 지역 보면 보통은 제가 그냥 산에 하나 그릴게요.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심부가 될수록 집값이 높이 되어 있고요. 형성되어 있고요. 또는 뭐 강남이면 강남이 있으면 집값이 높고 여기서 점점 외곽으로 빠질수록 집값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산동이나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물론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지역마다 좀 느낌 다르겠지만 서울에서 핵심 중심 지역은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왼쪽 라인에 보면 철산이나 하현동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오히려 이 높은 가격이나 위쪽 신길 뉴타운이나 이쪽 뭐 신도나 영등포 일대
높은 가격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격이 확 떨어지기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이미 어느 정도 여기가 가격이 빠지면 여기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른 지역 대비로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안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을 지금 뭐 매도하지 마시고 만약에 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막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급하게 빠지지 마시고 매도 타임에 최소한 언제 잡아야 되냐? 신안산선 개통될 시점에 좀 매도하시는 게 차이 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더 지켜보시면서 아직은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뭐 다른 지역 투자처가 있지 않다고 하면 좀 지키는 전략도 지금 현재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 걱정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주변에서의 가격들이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드렸고 신안산선이라는 호재까지 한번 톡톡히 받아간 다음에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966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김포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2차 34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오를지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김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좀 지역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지금 뭐 여기 경전철이죠. 경전철 장기역에서 거리는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멀지 않은 것 같고 경기도권에 봤을 때는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구례나 마산, 이 한강 신도시 라인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네요. 17년도 아파트인데 제가 볼 때는 가격 상승이 지금 현재 먼저 답을 드리면 상승이 지금 뭐 확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뭐 물론 뭐 갑자기 뭐 이쪽에 뭐 굵직한 뭐 개발 호재가 뭐 하나 생긴다면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포인트 잡으면 쉽지 않은데 자. 이 지역 한번 가격 볼게요. 가격 보면요. 지금 아마 확 오르시는 수준인데 자, 지금 보면 일단은 최근 실거래가는 5억 6,500이 거래가 됐네요. 아마 최고가, 지금 최근 거래가 된 거에 이 금액이 거래된 것 같아요. 그다음 평균가는 6억 6천 정도 거래됐고 17년도 아파트인데 자, 일단은 뭐 살기야 뭐 좋겠죠. 한강 신도시 라인이다 보니까 살기 좋을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아마 김포 쪽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 가격이 좀 상당히 다른 지역 대비보다 좀 싸지 않냐, 좀 어떻게 보면 올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우리가 자 김포 기준을 봤을게요. 김포 기준을 봤을 때는 자 어찌됐든 도시 철도로 다녀서 이 9호선까지 연결되고요. 향후에 또 GTX 디노선 이야기가 나온다면 물론 그 디노선 어찌됐든 종합운동장까지 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교통망이 확충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쾌적한 환경들이 좀 어떻게 보면 살기 좋다고 하는데 자 경기도권의 웬만한 신도시 다 살기 좋습니다. 자 냉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고 어떤 거를 포인트 잡으셔야 되냐면 자 이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뭐 외곽이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당한 라인이라 말씀드리는데 이왕이면 저는 솔직히 만약에 따진다 하면 뭐 고촌 같은 경우가 제일 뭐 메인이라 잡아야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이 경전철 라인이 솔직히 뭐 기대보다는 큰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뭐 교통망 확충이나 뭐 어찌됐든 뭐 국토부나 그런 것에서 좀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 개발 호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센트럴자이 1단지 과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집을 봤을 때 비슷한 집값 6억대 교통망에 뭐 예를 들어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집을 과연 꼭 사야 되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답을 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면 그만큼 땡길 수 있는 그런 구미를 땡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쉽진 않고 두 번째는 뭐 부동산 경기 좋지 않다고 뭐 이야기를 하고 실제 뭐 집값들이 고가 주택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센트럴 단지 1단지가 뭐 빠진다 하면 당연히 뭐 전반적으로 이때는 뭐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다 집값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빠지겠지만 이 지역이 갑자기 막 2억대 그러진 않아요. 절대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확 오를 수 있는 현재 시점은 절대 아니다.
정리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지금 아마 갖고 계신 분들 보유를 하고 계신데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집이 뭐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다른 지역 뭐 알아보시는 집이 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재는 좀 센트럴에서 1단지 좀 거주를 하시면서 좀 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이전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짚어드렸고요. 내년까지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시면서 시장의 분위기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411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군포시 삼본 묘향 롯데에서 8년차 보유 중에 있습니다. 요즘 재건축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재건축 관련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네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일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요즘 일기 신도시 계속 재건축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뭐 지금 문자 상담이나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는 것들 문자 상담 보면요. 실제 뭐 다른 지역들 뭐 일기 신도시 5개 일기 신도시 문자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재건축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일단 정책 발표하는 뭐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냥 제가 그냥 팩트만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기 신도시 5개가 있죠. 5개의 일기 신도시가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뭐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천 중동 신도시도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이번 달에 뭐 지금 이제 총회하는 지금 리모델링 단지도 지금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 재건축을 하려고 뭐 재건축에 대한 뭐 이슈를 주고 재건축에 대한 포인트를 준다고 하는데 일부 신도시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재건축해야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기 상태가 지금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경제 상태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들 현재 지금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층. 자, 여기 같은 경우 뭐 묘항은 22층이겠죠. 22층인데 용적률을 좀 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한 30층을 줬다고 할게요. 30층이나 보통 한 35층이 최대 많이 주니까 35층 된다 하면 13층 정도는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익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충당하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서 돈이 뭐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하면 추가 분담금이나 그런 것들 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익이 난다 하면 당연히 초과 이익 환수제에 적용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나라에서 가져가겠죠. 자, 그런데 이 13층 부분에 대한 분양이 쉽게 될 수 있냐 없냐 그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물론 일단 4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건축이 된다 하면 분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뭐 활활 타오르는 시기가 아닙니다. 자, 오히려 지금 전반적인 봤을 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주식부터 해서 다양하게 좀 더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건설 자재값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자재값이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한 40% 50% 이상 오른 부분인데 이게 어떤 걸 적용이 되냐? 자, 둥촌 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 분담해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더 상승이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려고 하면 자, 모든 건물 다 부시고 골조 부시고 다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집을 짓는다? 쉽지가 않죠.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재건축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재건축이 아니고 이 현재 지금 아파트 이 3번에 또는 뭐 다른 일기 신도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자, 만약에 집을 새롭게 짓는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내야겠죠. 뭐 돈 없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용적률이 이미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기 뭐 5층 저층 주공 아파트도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플러스 또 이주 비용도 계산해야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금융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자, 금융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자, 현재 지금 금리 상승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금리 상승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 분담 뭐 우리가 보면 뭐 건설사나 또 어느 정도 무이자 대출 그런 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정부에서 뭐 재건축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0년대 아니 80년대 노후된 아파트들 상당히 지금 서울에도 지금 목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 못하고 있고 대치 음마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자, 그런 부분 됐을 때 1개 신도시 아파트를 먼저 해준다? 형평성에 좋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차라리 어느 정도 이건 물론 단지마다 다 다릅니다. 단지마다 의견을 다 모아놓고 어떤 분들 재건축이 좋으면 재건축 가서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금 당장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특히 3번 같은 게 여기 지역 같은 경우 뭐 물론 평촌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가깝거나 위치가 좋으면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많이 난다 하면 괜찮겠지만 이 지역 3번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냉정하게 재건축을 해서 성공적으로 대박 큰 성공이 난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 잡았을 때는 재건축이 쉽지가 않고 만약에 3번이 재건축 추진한다 하면 당연히 평촌 일대 재건축이 하나하나 성공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나서 분명히 그때 3번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또 시장의 분위기상 이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를 그려드렸거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따라 정솔 이사님이 정말 냉정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최근같이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들, 희망보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냉철한 분석과 또 그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문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투자 정보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강원도 홍천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홍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뭐 오션월드 그런 것들 들어보신 분들은 거기가 홍천이구나 좀 떠올 정도로 요즘 홍천이 많이 관광지로도 많이 또 각광받는 지역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차량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이 설악 IC 나간다고 하도 되게 상당히 한 25분 정도 가깝기 때문에 설악 IC나 남춘천 IC 이용하면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면적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면적 16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실상 면적은 38.1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자, 총 세대수는 7개의 타운하우스입니다. 7개 타운하우스로 해서 1층짜리 복층형 타운하우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등 풀 옵션이 제공이 되고요. 자, 준공이 2022년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7세대 중에 한 세대만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로 샘플하우스로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세대수 6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약간의 좀 이게 원하시는 건축 디자인에 맞춰서 건축법 인허가가 통과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복층 구조로 또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이미 최근에 준공이 완료된 따끈따끈한 신축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도 이 홍천군 하면은 놀러 갔던 경험만 있지 이렇게 투자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더 이곳의 입지와 개발 호재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원도 홍천군의 입지 분석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양양 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나오면 이제 편하게 이제 길을 갈 수 있고요. 또는 강촌 IC에 나오는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우회해서 나오는데 시간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강촌 IC가 좀 더 시간은 가깝긴 하지만 뭐 길은 남춘천 IC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차량을 한 남춘천 IC까지 15분 정도 걸린다는 거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지역이 이제 홍천이라는 지역이 엄청 넓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동서 크게 넓은 지역이 바로 홍천군입니다. 이 오른쪽 강원도의 설악산 쪽 라인에 있는 것도 홍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도 가평 옆에 붙어 있는 것도 홍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천이 엄청 넓은데 바로 그 중에서 홍천의 서면에 들어갑니다. 서면이 바로 서쪽 라인인데
경기도와 붙어있는 지역이 바로 서면이기 때문에 뭐 홍천하면 엄청 멀지 않는 생각하시면 있겠지만 바로 이 경기도 가평 옆에 있는 홍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양양고속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이 실제 이 여기까지 잠실에서는 차가 안 밀린다면 50분 정도면 잠실에서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이 밑에 지금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 뭐 광역시나 다른 지역 거주하신 분들은 이 중앙고속도로 또 위로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에 지금 춘천이 매우 가깝습니다. 춘천까지는 한 25분 정도 거리 안에 들어가고요. 가평 같은 경우도 25분 정도 거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 춘천 같은 경우 모든 편의시설들 다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평이나 춘천,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라인에 홍천, 군천까지 더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근에 지금 뭐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평만 넘어가도 가평, 청평 이때만 가도 많이 지금 휴양지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홍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제일 포인트는 이겁니다. 홍천강이 바로 보입니다. 홍천강이 보이는 집의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보면 홍천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홍천강 라인이 또 앞에 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광이 이렇게 U자형으로 다니기 때문에 인근에 보면 캠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캠핑 같은 경우 물론 겨울에도 캠핑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캠핑장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봉산 유원지가 또 펼쳐져 있습니다. 그 8개 사용되어 있는 팔봉산 유원지가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워터파크 스키장, 자, 대명 리조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션월드에서 이 스키장, 겨울에 스키, 여름에는 좀 이 워터파크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거기도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좀 더 넘어 가평 일대, 뭐 청평, 남이 등. 자, 그래서 이 관광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여기 타운하우스 좀 추천해드린 게 뭐 물론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것보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캠핑이나 또는 놀러 다니시거나 또는 가족 다니는 주말에 많이 놀러 다니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요즘에 보면 주말에 뭐 캠핑이나 뭐 돌아 다니시는 분들 있는데 자.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또 두는 것도 하나의 큰 메리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말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실에서 이 현장까지 넉넉하게 1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주말에는 차가 밀리는 부분은 계산해야겠지만 보통 평일이나 아니면 뭐 주말에 일찍 출발한다면 1시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호재로 넘어가면요.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을 투자했을 때 나중에 대파해놨을 때 가격이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자, 손해를 보지 않으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토지값이 올라야겠죠. 토지값이 올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건물값인데 건물값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그럼 토지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중요한데 바로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널미제 터널이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춘천까지 갔다가 가는 방면이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설악 IC 통해서 가는 부분인데 자, 이 설악 IC에서는 막 꼬불꼬불 길이 상당히 꼬불꼬불하게 갈 수 있는 뭐 엄청난 지금 보면 길을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현재 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상당히 시간 소요가 많이 들어가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널미제 터널이 개통된다면 설악 IC를 바로 나와버리면 시간이 최소한 20분 정도가 단축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바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메리트 있는 부분이 바로 착공 예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인데 특히 이 강원도에서 상당히 또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특히 홍천군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을 군의 핵심 가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바로 홍천에서 용문과 철도를 개통을 하는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관광객들이 많고 있다고 하도 차량 이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문에서 연결된다고 하면 홍천까지 연결된다면 이 상당히 홍천 일대가 상당히 가치 상승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뭐 국도 개발 같은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홍천 용문과 철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타당성 조사 플러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착공을 해야 되는지 그 시점까지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하나 단계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홍천 일대 어떻게 보면 준수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포인트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동서 고속화 철도 노선이 지금 2022년도 10월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속초 구간까지 이 고속화 철도가 개통된 다음에 이 강원도 일대에 더욱더 관광객 유치와 함께 향후에 이 인천공항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물론 양양공항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인천공항 통해서 철도망 이용한다면 매우 빠르게
자, 2시간 이내로 이 속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춘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 특징하고 가격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건물 특징을 보면요. 현재 지어진 집입니다. 현재 지어진 집이고요. 이거 컨테이너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철근,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상당히 보면 뭐 지금 썬룸이나 데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뭐 로이창이나 그런 것들 실제 눈으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개로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차량은 각각 한 대씩 될 수 있지만 옆에 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도로 옆에도 차를 또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하우스 개념에서 주말에 친척들 같이 또 놀 수 있는 공간들 나와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세컨하우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사진입니다. 자, 실제 사진을 보면요. 현재 거실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복층형입니다. 복층형인데 가장 큰 포인트 제가 실제 한번 지금 답사를 가보는데 이 복층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층하면 허리를 숙이고 움직여야 되는 공간, 어떤 잠만 되는 공간인데 자, 성인 남자 180cm 성인 남자가 울뚝 서 있어도 손을 높이 잘 수 있는 정도의 상당히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또는 위에서도 또 생활 공간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장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여기 썬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이제 고급스러운 자재로 해서 상당히 단열 효과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앞에서는 뭐 바베큐나 파티 할 수 있고 아이들 뭐 풀장도 여름에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봄, 가을에는 뭐 앞에 테라스에다가 뭐 파라솔 넣어가지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 좀 그려보신다 하면 상당히 좀 힐링할 수 있는 부분들 가족들 같이 좀 여행을 뭐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좀 나만의 집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액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이 남춘천항시 15분 거리에 위치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금액은 1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층까지 해서 서비스 면적을 합치면 한 전용 면적 하면 한 실제 사용한 면적 한 12평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시다 하시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편하게 또 전화 주시면 또 친절 상담 도와드리고 현장까지 또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타운하우스다라고 하면 너무 멀지는 않은지 그리고 생활 인프라라든지 편의시설을 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 휴식과 놀거리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다 충족시키는 조건들 가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드렸고요. 이와 함께 투자의 관점에서 호재까지도 두둑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세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서울로 가볼게요. 자, 서울의 광진구 위치한 중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 5호선과 7호선 군자역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전용 면적 26.94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실상 면적 42.75제곱미터로 보통 우리가 투룸 하면 40제곱이 안 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39 정도 되는데 좀 더 넓은 투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수는 6층까지 되어 있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 공간이 되어서 2층부터 6층까지 집으로 되어 있고요. 자, 특징은 투룸 구조인데 에어 옵션 다 들어갑니다. 풀옵션 다 들어가고요. 준공은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는 3억 8,9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신축으로 전해드리고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 구조라는 점, 그리고 5호선, 7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입지까지 일단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 살펴볼게요. 네, 입지는 일단은 조금 서울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7호선과 5호선이 교차됩니다. 자, 물론 더블 역세권 있는 역들이 많은데 자, 이 5호선, 7호선 군자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자, 7호선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쪽으로 해서는 뭐 의정부 라인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7호선 밑으로 면 강남으로 지나가서 뭐 청담이나 강남을 지나서 이 상도동을 지나가지고 뭐 가산 디지털단지 그 다음에 뭐 철산에서 넘어가는데 자, 이 남과 북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5호선은 자, 이 도심권이죠. 옆에 보면 뭐 우리가 종로나 또는 옆에 가면 광화문이나 이 5호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여의도, 뭐 마포, 목동까지 연결되는데 이 5호선과 7호선이 교차된다는 걸 반대로 보면 그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주거 지역으로 찾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래서 7호선, 5호선 교차된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차량 이동하시는 분들 보면요. 차량 이동 같은 경우는 동부가선도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부가선도로 통해서 지금 다른 지역 넘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강변북로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뭐 대로 좀만 더 밑으로 가면 천호대로입니다. 천호대로를 이용한다 하면요, 여기 좀 장안평으로 해서 지금 군자에서 이 길이 천호대로인데, 천호대로면 천호까지 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편의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금 뭐 이쪽 라인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편의시설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군자 다음에 건대입구 여기죠. 건대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학병원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도 롯데백화점 자리 잡고 있죠. 그런 백화점과 함께 그 다음에 인근에 또 대형마트들하고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옆에 이제 한강 라인들 펼쳐집니다. 물론 건대입구 뚝섬 유원지도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이런 한강 유원과 함께 또한 뭐 요즘에 뭐 보면 뭐 주말에 예쁜 카페에 가시는 뭐 젊은 직장인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옆에 좀만 더 가면 서울숲이하고 성수동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때, 아, 생활 인프라 또는 녹지 공간들 다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업무지 좀 중요하겠죠. 자, 이 중곡동이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따지면 좀 주거 지역이 좀 강세입니다. 자, 업무지보다는 주거의 개념이 강한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직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가 가치, 인기에 대한 그 가치겠죠. 척도겠죠. 자, 바로 밑에 7호선 타면 강남까지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대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들 보면요, 강남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성파 잠실 쪽이나 강동 일대도 있고, 또 성수동 일대도 뭐 다양하게 지식산업센터나 그쪽에서도 일자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직장인 수요를 어우러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곡동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5호선과 7호선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TX 이야기입니다. 자, GTX가 또 이제 하나 개발 호재인데, 자, 지금 현재 GTX 같은 경우는 지금 A노선 지금 빠르게 좀 더 속도를 더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C노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예상이 있고, 지금 B노선 같은 경우는 좀 더 속도가 좀 저하되어 있고, A노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일단 어쨌든 청량리역을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GTX 노선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혜택을 보기에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개발 호재를 볼 수 있다는 거 좀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겁니다. 강북 횡단선이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 인근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청량리에 대한 강북 횡단선, 어떻게 보면 강북의 9호선이라 부를 수 있는 이 강북 횡단선이 또 연결된다고 착공이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인근 지역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좀 포인트로 잡아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목선이죠. 면목선이 경전철이 2022년도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목선 같은 경우도 이 청량까지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 7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지금 여기에서 군자에서 올라간 몇 정거장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면목선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서울의 이 지역들, 자, 그래서 지금 뭐 지하철 노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도 지하철 노선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에도 왕십리까지 연결되는데, 자, 여기서 좀 넓게 좀 제가 말씀드리면 동부권의 교통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좋아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동부권이 교통망이 상당히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다른 지역 대비해서 좀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주거 지역이 강세가 있었는데, 이 지역의 동부권의 교통망이 합쳐지고 향후에 GTX까지 결합이 된다면 그만큼 이 지역의 인기 상승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상당히 메리트 있다는 거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청량리 일단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업무지구가 지금 상당히 많아지는 그만큼 직장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하나의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중곡동의 대표적인 호재입니다. 바로 이 중곡동 내에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 MOU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 국립서울병원 이 지역이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중곡동 일대 호재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울터미널도 지금 많이 노후된 지역인데, 지금 보면 뭐 밑에 보면 남부터미널, 그다음 동서울터미널 뭐 다양하게 터미널이 지금 개발 사업하는데, 특히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 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옆에 구의역 일대 KT 부지 일대,
첨단 업무 복합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강변에 끼고 있는 이 구역, 2호선이 맞물려 있는 이 구역 일대 첨단 업무 복합 개발이 이 광진구 내에 잡혀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이미 끝났죠. 마무리가 되면서 서부 간선도로 교통량이 많이 또 속도, 가격 정체 구간이었던 속도가 많이 좀 완화가 됐고요. 특히 상층부 같은 경우는 공원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인근 서부 간선도로 인근 지역들 어느 정도 수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위에 수변공원을 또 꾸며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녹지 공간까지 갖고 갈 수 있고 교통 이 흐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거주하기 더욱더 좋은 지역을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좀 정리해드리면서, 자,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으셔,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단기적, 중기적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입지와 개발 호재 전해드렸는데요. 이 지역이 장점이 이렇게나 많았나 싶을 정도로 호재가 정말 가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 호재도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수요층이 몰리는 지역이라는 점, 살기 좋다,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이고요. 건물 모습과 함께 가격적인 전략까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앞에 막히는 건물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 가면 뭐 또 높은 건물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뷰가 확보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고요. 자, 그다음 내부 같은 경우는 거실이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방에서 있는 공간보다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요. 특히 투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이제 1인 가구도 많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옷장이나 화장대 같은 거 놓고요. 또 하나는 잠자는 공간, 거실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임차인들을 보면요. 그에 맞춰서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혔고요. 그다음에 간접등을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좀 은은한 불빛까지 연출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자재값이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간접등을 많이 설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방이 작지는 않습니다. 방도 또 직사각형 모양으로 좀 더 넓게 했기 때문에 뭐 앞에 붙박이장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의 공간까지도 확보했다는 거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실 같은 경우도 이런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 그 다음에 특히 이 창문 같은 경우가 우리 보면요. 창문 보면 조그맣게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큰 창 그냥 가감하게 넣습니다. 자, 가감하게 넣었다는 건 반대로 뭐냐면 환기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채광에서도 상당히 우수할 수 있다는 거, 좀 그런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겨울철에 추울 수도 있지 않는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단열효가 잘 되어 있는 창문과 함께 이중 창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풍 그런 거 걱정도 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집들 화장실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중문까지 설치되어 있고 이런 집들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격, 테라스까지 포함된 투룸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억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4억이 안 되는데 아마 요즘에 알아보시면 투룸만 해도 빌라도 요즘에 막 지금 거의 한 4억, 5억대 되고요. 경기도권에 뭐 바로 서울 옆에 붙어있는 경기도권에 3룸 같은 경우도 5억이 넘는 집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아직까지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고요. 가격에 메리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매입을 상당히 다른 집 대비해서 토지 매입을 상당히 이전에 했기 때문에 상대적 가격 측정이 좀 더 저렴하게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임대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대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46,900만 원 임대에 맞춰져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에 2천만 원 투자 가능하고요. 가장 불안한 건 이겁니다. 아, 내가 이거 집 갖고 있는데 혹시나 전세 안 나가면 어떡하지? 또는 이게 집이 나중에 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인데 예초에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집보다 저렴한 집 투자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눈으로 정말 집이 잘 지어졌는지, 역과의 거리 괜찮은지, 지금 현재 날씨도 너무 좋기 때문에 걸어서도 군자역 이용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중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꽉 채워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추석 이후에 가을 부동산 시장은 이사철과 맞물려서 성수기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계속해서 현실화되면서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분양 시장에서는 가을 시장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5만 4천여 가구가 공급이 되는 분양 시장에 큰 장이 선다고 합니다. 꼼꼼한 전략을 통해서 풍성한 가을 시장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으로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